안녕하세요. 네, 저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방과후 그 위탁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탁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있었던 뭐 이야기부터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뭐 좀 대처하는 거랑 뭐 제 경험상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쭉 얘기하니까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. 제 있었던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 어떤 입문을 해서 그 강사의 일단 경력서를 낼 때 굉장히 처음이니까 뭐 경력이 그래 많지가 않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저를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면 보통 처음에 발을 댈 때 위탁 업체에 대해서 많이 갑니다. 예. 그리고 처음에 위탁 업체에서 홍보를 좀 하는 그런 문구를 보고 거기다 문의를 해서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위탁 업체는 보통 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경영에 따라서 좀 차등은 좀 있지만은 뭐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나온 지가 한참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5대5로 있었거든요. 5대5면 여기 학교에만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에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받는 금액에 보통 5대5 뭐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하는데 5대5 정도 얘기하더라고요. 6대4도 있고 뭐 7대3도 있고 뭐 경력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 5대5가 참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에서 5대5가 아니니까 수업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금액을 떼어서 가고 자기한테 소득이 잡혀서 오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소일거리라도 뭐 경력을 쌓아야 된다 생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. 예. 금액 소득도 얼마 안 되고 그 소득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뭐 앞서 뭐 방송 영상에 뭐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뭐 학교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회감들께서 관두고 싶어 하려는 뭐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도 그렇더라고요. 사실 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.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개인 어떤 업체가 아닌 개인 선생님을 많이 뽑는 추세가 있어서 개인적인 선생님들이 경력만 쌓게 되면 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그런 뭐 방송을 보니까 아직도 피해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. 저 또한도 처음에 가서 5대5로 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려고 그랬었어요. 예, 한 6개월 정도는 해왔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다른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5대5가 굉장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. 예. 뭐 많이 줘도 6대4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급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업체에다 그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부분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.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뭐 이런 재단들이 있거든요. 그 재단들은 그래도 굉장히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예, 재단들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예, 보통 뭐 이제 개인적인 이런 회사에는 굉장히 먹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사회적 기업에 있는 재단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 보통 뭐 큰 도시에는 있어도 뭐 작은 도시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뭐 재단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예. 하지만은 거기에서 어, 수업해 나가는 강사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면접 그 서류를 내고 거기서 이제 일을 또 좀 잠시 또 하게 되었거든요. 그때는 괜찮았어요. 예. 그때는 괜찮았어요. 물론 뭐 개인적으로 프리하게 활동하는 거는 어, 거기에 있는 합당한 수익을 제가 100% 가져가지만은 근데
사회적 기업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. 예, 제가 그때 했을 때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교에 수업에 뭐 50만 원 들어왔다 예를 치면 뭐 한 5만 원 정도에서 6만 원 정도 가져갔나? 하여튼 그래도 가져간 게 아니라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 같아요. 예.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일을 했거든요. 그 후에 이제 한 개인적인 강사나 뽑는다. 이제 위탁 강사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뽑지 않겠다 해서 제가 그때 프리를 선언하고 회사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찾아가서 면접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고 지금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면접을 한 여러 군데 보면 거의 뭐 대부분 많이 면접은 다 합격하고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처음에 이제 할 때 분명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뭐 업체 같은 데는 분명시 그 소득이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도 해야 되고 좀 더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물론 장점도 있어요. 일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경력도 좀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회사에 잘 컨택을 해서 계속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예, 본인만 맞으면 되는데 정말 이렇게 봉급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봉급을 계속 미루고 하다가 한 번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그런 회사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데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. 예.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적인 그 뽑을 때는 우리가 방과 후 학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강사도 구하는 그 글이 거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제 뭐 면접을 보러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뭐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필요 없죠. 예. 예, 앞서 뭐 혹시라도 이렇게 좀 회의감 느끼시면 하시다가도 좀 힘드신 분이 있으면 뭐 저처럼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프리로 한번 선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 프리로 할 때 처음에 많이 힘들었거든요. 예, 학교 면접 받으면 계속 떨어지니까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죠. 예, 그래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많아지고 이래 돼서 지금은 이제 좀 뭐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되지만은 뭐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요. 내가 한 만큼만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니까. 물론 거기에 반해서는 학생 수가 적을 때는 또 감당도 해야 되고 또 많을 때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업체도 잘 만나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 만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내가 수업하는데도 되게 마음이 그냥 계속 처지게 되고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해 가지고 꼭 좋은 강사로서 아이들도 잘 지도하는 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도 다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